나는 그날 서울의 비가 쏟아지는 밤에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낸 그 남자를 칼로 찌르려고 했다. 그런데 손에 쥔 칼날이 그의 목에 닿기 직전 그의 눈빛이 변했다. 내가 내 손녀구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었다. 용서. 그건 내게 고통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그 남자는 낯선 이였다. 아니, 적이었다. 그는 내 가족의 모든 것을 빼앗았고 나는 그 때문에 10년을 감옥에서 썩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스친 후회와 공포가 내 분노를 더 키웠다. 왜 이제야 밝혀지는 이 비밀?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시작된 이 복수는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하는 여정이 될 줄은 몰랐다. 할아버지라니.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부유한, 권력 있는 할아버지. 그는 나를 버린 자였다. 그리고 나는 그의 죄를 대신 짊어진 희생양이었다. 비가 내리는 서울의 뒷골목. 나는 그를 처음 만났다. 아니, 만난 게 아니라 그에게서 도망쳤다고 해야 할까? 2015년 여름, 나는 20살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가족은 가난했지만 따뜻했다.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아버지는 택시를 몰았다. 우리는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살았지만 그곳은 우리에게 꿈의 시작점이었다. 어머니는 항상 말했다. 지은아,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처럼 살지 마.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공대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으며 버텼다. 그날 어머니의 식당에 손님이 왔다. 중년의 남자, 검은 양복을 입고 시계가 번쩍이는 그런 사람. 그는 혼자 앉아 소주를 마시며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주방에서 몰래 지켜봤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다. 오랜만이네요. 형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님. 어머니에게 그런 친척이 있었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 그 남자는 어머니의 오빠였다. 잃어버린 오빠. 하지만 그날, 그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그 후로 모든 게 무너졌다. 어머니의 식당이 갑자기 세금 문제로 압류당했다. 아버지의 택시가 사고로 총량을 잃었다. 우리 집의 채권자들이 들이닥쳤다.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뛰었다. 하지만 돈은 쌓이지 않았다. 오히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지은아, 이건 누군가의 짓이야. 나는 믿지 않았다. 우연이라고. 하지만 그 남자, 그 오빠가 다시 나타났다. 도와줄게. 내 어머니를 위해 그는 돈을 내밀었다. 거액의 수표.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우리 가족의 모든 서류를 요구했다. 집 주소, 은행 계좌, 심지어 아버지의 운전 기록까지. 나는 그걸 거부했다. 왜요? 왜 우리한테 이런 짓을? 그는 웃었다. 차가운 미소. 세상이 원래 그래? 약자는 먹히는 거지. 그날 밤 아버지가 자살했다. 택시 안에서 독을 마시고. 편지 한 장, 미안하다. 지은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나는 무너졌다. 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갔고 나는 경찰서로 끌려갔다. 왜? 아버지의 사고가 살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증언했다. 그 택시가 일부러 돌진했다고. 증언자는 그 남자의 부하였다. 나는 알았다. 이건 함정이었다. 감옥 생활은 지옥이었다. 10년형. 나는 무죄를 외쳤지만 증거는 완벽했다. 녹취록, CCTV, 심지어 내 지문까지. 어머니는 외부에서 싸웠지만 그녀마저 병으로 쓰러졌다. 출소한 날 나는 맹세했다. 복수. 그 남자를 찾아서. 그는 사라졌지만 그의 흔적은 서울의 어둠 속에 남아 있었다. 재벌 그룹의 그림자. CJ나 삼성 같은
그런 거대 기업의 뒤편에서 움직이는 자. 나는 변했다. 출소 후 나는 거리를 떠돌며 정보를 모았다. 클럽에서, 바에서, 심지어 불법 도박장에서. 내 몸은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마음은 더 차가워졌다. 그를 찾는데 2년이 걸렸다. 2025년 겨울, 한강공원 근처의 고급 아파트. 그는 거기 살았다. 이제는 은퇴한 사업가, 이름은 김태준. 나는 그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비가 쏟아지는 밤.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에 나는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초대했다. 들어와, 아이야. 그의 집은 호화로웠다. 마블바닥, 샹들리에, 벽에는 명화가 걸려 있었다. 그는 위스키를 따랐다. 내 아버지의 죽음, 미안하다. 나는 웃었다. 미안. 그게 다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필연이었어. 내 가족이 내 비밀을 알았으니까? 그 비밀. 그는 어머니의 오빠가 아니었다. 아니, 진짜 오빠였지만 더 깊은 뿌리가 있었다. 그는 재벌 가문의 서자였다. 어머니는 그의 동생. 하지만 가문에서 쫓겨난 자 그는 모든 걸 차지하기 위해 우리 가족을 제거했다. 내 어머니가 증언하려 했어? 내 사기 행각을 그는 말했다. 사기. 그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수백억을 챙겼다. 그리고 그 증거를 어머니가 쥐고 있었다. 나는 칼을 꺼냈다. 부엌에서 훔친.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죽여봐. 하지만 그럼 내 인생은 끝이야. 그의 눈에 스친 건 후회. 아니, 계산. 그는 나를 유혹했다. 돈 줄게. 내 어머니의 병원비, 내 미래. 나는 망설였다. 용서. 그 순간 나는 칼을 내렸다. 좋아. 하지만 잊지 마. 이건 끝이 아니야. 그날 나는 그의 돈을 받았다. 하지만 마음속에 불씨를 심었다. 복수의 불씨. 서울의 겨울은 더 추워졌다. 나는 그의 비서를 사귀기 시작했다. 그녀를 통해 그의 일상을 알았다. 그는 매일 아침 골프를 치고 오후에 자선 모임을 했다. 겉으로는 완벽한 신사, 하지만 밤에는 그의 사적인 파티에서 여자들과 돈을 낭비했다. 나는 그걸 사진으로 찍었다. 증거. 언젠가 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를 불렀다. 그는 오지 않았다. 대신 꽃다발과 편지. 용서해줘. 그 편지가 내 분노를 폭발시켰다. 나는 그의 회사로 갔다. 그의 그룹, 태준 코퍼레이션. 로비에서 소리쳤다. 김태준은 사기꾼이야. 경비가 나를 끌어냈지만 소문은 퍼졌다. 주가가 흔들렸다. 그는 나를 불렀다. 멈춰. 내가 원하는 걸 주마. 나는 원했다. 진실. 왜 어머니를 버렸어? 왜 아버지를 죽였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가문의 압박, 그의 이야기. 그는 서자로 태어났다. 아버지, 재벌 회장이 그를 버렸다. 어머니는 그를 키웠지만 가난 속에. 그는 복수로 올랐다. 우리 가족을 이용해? 내 어머니는 내 약점이야. 그녀가 살아있으면 모든 게 무너져. 나는 이해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았다. 대신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비밀 금고를 털었다. 비서의 도움으로. 그 안에는 문서가 있었다. 그의 사기 증거, 그리고 내 혈액형 기록. 왜? 나는 그의 손녀였다. 어머니의 오빠, 진짜 혈육. 그는 나를 알았다. 출소한 순간부터.
그 사실이 나를 흔들었다. 할아버지. 그 단어가 독처럼 퍼졌다. 그는 왜 숨겼을까? 왜 나를 고통 속에 내버려 뒀을까? 서울의 밤은 더 어두워졌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그의 유산을 빼앗는 계획. 하지만 그건 나 자신을 잃는 길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의 그림자처럼 살았다. 태준 코퍼레이션의 인턴으로 들어갔다. 가짜 이력서, 그의 비서가 도와줬다. 그녀 이름은 수진. 그녀는 그의 애인이었다. 태준 씨는 변할 수 있어? 너처럼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변하다니. 그는 늑대였다. 나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됐다. 회사 생활은 지루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의 약점을 찾았다. 그는 부패의 화신이었다. 뇌물, 탈세, 심지어 인신매매 루머까지. 나는 USB에 모든 걸 저장했다. 밤마다 그의 사무실 컴퓨터를 해킹했다. 나는 감옥에서 배웠다. 동료 수감자의 기술, 그의 이메일, 오늘의 거래 50억, 중국 쪽으로 나는 떨렸다. 이 돈으로 그는 더 커졌다. 한편 내 삶은 재건되는 듯 했다. 그의 돈으로 아파트를 구했다. 강남, 그의 옆집. 나는 그를 지켜봤다. 창문 너머로. 그는 혼자였다. 아내는 일찍 죽었고 자식은 없었다. 서자로 태어나 가족을 잃었어 그의 독백을 들었다. 나는 동정. 아니, 증오. 수진과 가까워졌다. 그녀는 내게 털어놨다. 태준 씨는 내 어머니를 사랑했어. 하지만 가문이 사랑. 그 단어가 거짓말처럼 들렸다. 나는 그녀를 이용했다. 그녀의 휴대폰에 스파이를 깔았다. 그 안에서 그의 다음 계획을 알았다. 대형 M&A 경쟁사를 삼키는 거래. 나는 그걸 유출시켰다. 익명으로 언론에. 주가가 폭락했다. 그는 분노했다. 나를 불렀다. 내 지디지, 그의 눈이 붉었다. 나는 부정했다. 할아버지,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처음으로 그 단어를 썼다. 그는 얼어붙었다. 누가? 그걸 알려줬지. 나는 웃었다. 혈액 검사지. 병원 기록. 그는 무너졌다. 무릎 꿇고. 지은아, 미안해. 나는 내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 거짓말. 하지만 그의 눈물은 진짜였다. 그는 이야기했다. 진실. 아버지의 자살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지시한 건 압박이었다. 빚을 갚으라고. 그게 과도했어. 나는 칼을 다시 쥐었다. 마음속에. 밖에서는 소란이 일었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태준 코퍼레이션 사기 의혹. 그는 나를 보호했다. 내 손녀야. 가족 문제. 그 말이 나를 더 화나게 했다. 가족. 그는 가족을 파괴했다. 나는 수진을 버렸다. 그녀가 배신자임을 알았을 때 그녀는 그의 편이었다. 미안, 지은아. 그는 내 인생이야. 나는 그녀를 때렸다. 아니, 때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비밀을 폭로했다. 그녀의 과거, 마약. 경찰이 왔다. 그녀는 감옥으로. 복수의 첫 희생자. 서울의 봄이 왔다. 벚꽃이 피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 나는 그의 유언장을 봤다. 해킹으로. 모든 재산, 나에게. 왜? 속죄로. 하지만 그건 속임수였다. 조건이 있었다. 내 명예를 지켜라. 나는 파괴할 거였다. 그의 파티에 갔다. 엘리트들로 가득한. 나는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축하해요. 그는 나를 안았다. 그 순간 나는 독을 넣었다. 아니, 상징적으로. 그의 위스키에. 진짜 독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다. 나는 그의 비서가 됐다. 공식적으로. 내가 도와주면 모든 걸 물려줄게. 그의 제안. 나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의 모든 걸 파헤쳤다. 그의 다이어리, 1970년대부터. 그는 가난한 소년이었다. 아버지, 재벌 김씨 가문의 서자. 어머니는 하녀. 그는 버림받고 어머니의 동생, 내 외할머니에게 맡겨졌다. 하지만 그는 야망이 컸다. 나는 잃은 걸 되찾을 거야? 그의 첫 범죄, 1990년대. 대학 시절 동기 사기를 쳤다. 돈을 모아 작은 회사를 차렸다. 태준 코퍼레이션의 시작.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친구를 배신했다. 자살. 내 아버지처럼. 나는 떨렸다. 패턴. 그는 약자를 이용했다. 나는 그의 미팅에 동행했다. 제주도의 리조트에서. 비행기 안, 그는 나에게 말했다. 지은아, 너는 나와 달라. 너는 순수해, 순수. 나는 이미 더러워졌다. 리조트에서 나는 그의 파트너를 만났다. 경쟁 재벌의 딸, 혜린. 그녀는 아름다웠다. 태준 아저씨, 이번 딜 성공하면 결혼해요. 결혼. 그는 70대였다. 나는 질투. 아니, 기회. 나는 혜린에게 접근했다. 그는 사기꾼이야. 도망쳐. 그녀는 믿지 않았다. 대신 나를 경계했다. 그날 밤 리조트 파티. 나는 술에 취한 척 그의 서류를 훔쳤다. M&A의 세부 사항. 다음 날 주식시장이 혼란. 경쟁사가 먼저 움직였다. 그의 딜이 깨졌다. 수백억 손실. 그는 나를 의심했다. 내가 배신했어. 나는 울었다. 연기. 할아버지, 믿어줘. 그는 안아줬다. 그 순간 나는 녹음기를 켰다. 그의 고백. 나는 과거를 숨겼어. 내 어머니를 버린 이유, 그녀가 내 죄를 알았으니까. 돌아온 서울, 폭풍.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했다. 탈세 혐의. 나는 증인이 됐다. 그는 무죄예요. 거짓 증언. 하지만 속으로는 증거를 더 쌓았다. 그의 은행 계좌, 해외 송금. 나는 FBI에 익명으로 보냈다. 국제 사기. 혜린이 찾아왔다. 너 때문이야. 태준 씨가 무너질 거야. 이 그녀의 눈에 증오. 나는 웃었다. 그게 복수지. 우리는 싸웠다. 그녀의 손톱이 내 뺨을 긁었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이겼다. 너도 그의 도구일 뿐이야. 그녀는 떠났다. 하지만 돌아왔다. 칼을 들고. 죽여버릴 거야. 나는 피했다. 그녀를 제압했다. 경찰에 신고. 그녀는 미쳤다고. 정신병원으로. 또 하나의 희생자. 나는 점점 그와 같아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의 얼굴이 보였다. 가을, 그의 건강이 나빠졌다. 암, 말기. 그는 병원 침대에서 나를 불렀다. 지은아, 용서해. 나는 사랑했어. 내 어머니를 사랑. 나는 토했다. 증거 보여줘. 그는 편지를 꺼냈다. 어머니에게 보낸 수십 통 돌아와. 하지만 가문이 어머니는 거부했다. 왜? 그녀는 그의 죄를 알았다. 첫 사기, 친구의 죽음. 나는 그의 약을 바꿨다. 독성 약 천천히.
그는 고통스러워했다. 왜 이렇게 아파? 나는 미소 지었다. 복수야, 할아버지.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서울을 덮었다. 그의 병세가 심해졌다. 나는 간호사가 됐다. 24시간 후 그의 방에서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모든 비밀. 그는 IMF 위기 때 정부와 결탁해 불을 쌓았다.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다. 나는 악마야? 하지만 너는 아니야? 나는 아니었다. 이미 늦었다. 그의 그룹이 무너졌다. 주주들이 반란. 나는 내부에서 조종했다. 판매하라는 지시. 그의 오른팔이 배신했다. 내가 매수한. 이제 그는 아무것도 없었다. 빈 병실. 하지만 트위스트. 그의 변호사가 왔다. 태준 회장님은 내 진짜 할아버지가 아니야, 뭐. DNA 검사. 그는 거짓이었다. 어머니의 오빠가 아니었다. 그는 가짜 혈육. 그는 내 어머니를 이용해 가문의 유산을 노렸어. 내 피는 진짜 재벌 김씨 가문의. 충격. 나는 진짜 손녀였다. 진짜 할아버지, 김 회장. 그는 살아 있었다. 태주는 사기꾼. 모든 게 거짓. 나는 울었다. 진짜 복수 대상은? 태준을 죽인다면 무의미. 그는 깨달았다. 미안. 지은아. 나는 그냥 외로운 늙은이였어. 그의 마지막 말 나는 약을 거뒀다. 대신 손을 잡았다. 용서. 아니, 동정. 그가 죽었다. 장례식, 화려했다.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대신 진짜 가문으로 갔다. 김 회장. 그는 나를 기다렸다. 손녀야, 돌아와 부와 권력. 하지만 그 안에는 더 큰 비밀. 그는 태준을 보냈다. 우리 가족을 파괴하라고. 왜? 그는 웃었다. 태준이 위협이었어. 내 어머니가 증언하려 해서 또 배신. 가문 전체가. 나는 선택했다. 복수. 가문을 무너뜨리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갈라졌다. 친구들, 수진의 편지. 지은아, 멈춰. 너는 괴물이 돼? 봄, 나는 김가문의 상속자가 됐다. 회장 자리를 노렸다. 하지만 내부 전쟁. 사촌들, 숙부들. 그들은 나를 적으로 봤다. 서자 손녀. 웃기지 마, 나는 싸웠다. 법정, 언론. 증거를 뿌렸다. 태준의 문서로 그들의 부패를. 서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내 마음은 흐렸다. 나는 사랑에 빠졌다. 기자, 민준. 그는 나를 이해했다. 지은아, 복수는 끝나. 이제 살아.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회장 선거, 나는 이겼다. 하지만 대가로 민준이 다쳤다. 내 적의 습격. 병원에서 나는 후회했다. 미안해. 그는 미소 지었다. 사랑해. 그 말이 나를 바꿨다. 나는 포기했다. 가문을 떠났다. 모든 걸 버리고. 민준이 배신자였다. 그는 내 적의 스파이. 돈 때문이야. 나는 칼을 들었다. 다시. 하지만 찌르지 않았다. 대신 떠나게 했다. 가, 영원히. 나는 홀로 남았다. 한강 다리 위 비가 왔다. 용서. 복수. 모두 헛된. 나는 웃었다. 할아버지, 어머니. 미안해. 여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제주도, 작은 집.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김 가문의 잔당.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다. 총격전.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상처. 영원한. 최종 대면. 진짜 할아버지, 김 회장. 그의 저택. 왜 나를 버렸어? 그는 말했다. 너를 보호하려 했어? 태준으로부터 이 보호. 그는 태준을 이용했다. 모든 게 그의 계획. 나는 폭로했다. 기자회견. 김 가문의 진실, 세상이 흔들렸다. 주가 폭락, 체포령. 하지만 나는 잡히지 않았다. 도망. 해외로. 브라질. 아니, 서울로 돌아왔다. 왜? 민준의 편지. 기다릴게. 결말. 나는 그를 만났다. 포옹. 용서해 복수 끝. 하지만 독자 여러분, 나는 후회할까? 그는 진짜 악이었을까? 여러분이 판단하세요.